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김성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 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가 국회에 이제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K-팝, 현재 K-팝 아이돌의 국감 출석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지나가면서 무시해라고 한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일인지, 왜 그게 이렇게 공적 관심 사안이 되는지, 단순히 인기 때문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발언이나 내용들 하나 자체보다는 여기에는 이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과 그리고 지금 있는 각각의 회사 간의 구조, 그리고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지위와 여러 성격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네. 즉 단순하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이브 어도 사태의 전반적인 갈등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이가 주장한 아이돌 따돌림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볼 수 있느냐가 이번 국정감사 출석의 쟁점일 텐데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괴롭히는 것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의 일종의 개념 징표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직장 내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이고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월적 지위라는 거는 어떤 위계적인 지위인 경우도 있고 관계적인 우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각각의 개념 징표들을 봤을 때 일단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몇 가지 이제 법률적 쟁점들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란 표현처럼 직장 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같은 회사의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이제 차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많이들 오해가 있는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A를 신고하면 그 A를 처벌하는 법규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회사의 사용자가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예. 같은 직장이 아닌 타 회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관련돼서 뭐 무시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매니저가 하이브 계열사 소속 매니저긴 하지만 예. 어도어 매니저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대주주가 같은 관계회사긴 하지만은 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직장 내로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그 발언이 소위 말해서 관계적, 지위적 우위를 이용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도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 혹은 근로 환경을 악화시킨 건지도 이제 법률적 쟁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직장 내에서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연예인의 근로자성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직장 내에 해당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아이돌 멤버를 통상적 의미의 이제 직장인으로 볼 수 있는가, 연예인의 근로자성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속 계약을 토대로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 사이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속 계약의 당사자긴 하지만은 근로자성이라는 거는 우월적인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은 다릅니다. 우월적인 고용 관계를 통해서 지위 감독을 하고, 즉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거기를 따라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제공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위 감독을 하는 게 기본적인 근로자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속 계약은 일단은 계약상으로는 매니지먼트를 같이 대행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사용자 같이 고용주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우리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관련 부처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분과 관련돼서는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단순하게 대등한 계약을 넘어서 가지고 사실상의 스케줄부터 모든 부분들을 소위 말하는 고권적이라고 하거든요. 우월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오늘 환노위 국감에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증인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공식 성상에서 두 사람이 진실 공방이 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그 두 사람 사이의 공방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일단은 팩트부터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하이브 계열사의 매니저가
한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증거에 관해서도 증거를 고의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한이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부분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관련된 원래 영상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영상이 고의적으로 임의로 삭제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다툼이 있을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방식의 각도에 대한 질문들도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사실은 이 전반적인 문제에서 아주 좁은 영역들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해당되냐 안 되냐로 다뤄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하이브 어도의 사태와 관련해서 물론 하이브 측과 또 어도 전 미니즌 대표 쪽의 입장이 다르지만은 근본적인 갈등 상황에서는 뉴진스의 컨셉과 뉴진스의 내용들을 카피한 내용들을 어도가 아닌 다른 하이브 계열사의 다른 그룹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고 지금 이제 미니진 대표가 주장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뉴진스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이브가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방해하거나 혹은 이거를 카피하는 것을 다른 레이블을 통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뉴진스가 지금까지 성장시킨 팬덤과 뉴진스 멤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라는 것이 사실 미니진 대표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한이를 비롯한 뉴진스 멤버들도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러한 하나의 단면으로서 해당되는 그 매니지먼트 그 다른 계열사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다뤄야 할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주 작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아무리 대주주로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티스트가 단순한 그냥 상품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관련된 IP를 침범하거나 그 팬덤을 침범할 수 있는 어떤가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기업 활동의 자유의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은 차단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이제 뉴진스와 같은 아티스트들은 어떠한 권한 그리고 그걸 키워낸 프로듀서들의 어떤 권리들은 어떤 부분에서 존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국감에서에 또 나온 얘기가 하이브와 미니진 전 대표가 어떤 법적 공방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만약 이제 소속사 측이 뉴진스 멤버들을 고의로 좀 따돌렸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된다면 법적 처벌까지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오늘 국감에서 그런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을 그렇죠. 겁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관련돼서 만약 법적 쟁송이 벌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입증 등을 바탕으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논의와 내용들을 토대로 후속적인 법적인 여러 가지 쟁점들이나 다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원래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네. 굳이 말하자면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부적절한 이제 소위 말해서 보복적인 조치들을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은 있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회사 그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사실에 대한 공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로 보통 형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좀 더 구조적으로는 지금 이 한이의 이 이벤트를 넘어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경영권과 관련된 다툼이 벌어진 어떤 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미해진 대표가 소수 지분을 가진 소위 말해서 직위상 대표이사에 불과했는데 경영권을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탈취하려고 한 것이다. 이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고요. 심지어는 또 어도의 가치를 임의로 떨어뜨려 가지고 실제로 회사 가치를 손실지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지금 하이브의 주장이라면은 미해진 대표의 주장은 오히려 하이브의 이 어도의 핵심 가치는 뉴진스인데 뉴진스의 핵심적인 가치와 기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을 완전히 따라하는 카피캣을 이제 하이브가 조직적으로 다른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냈고 소위 뉴진스 죽이기를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반발하는 자기 자신을 이제 쳐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해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골자이고요. 오늘 국감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 하나의 이슈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있지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기업 활동에서 얼마든지 자유인지 아니면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위법한 것으로서 혹은 이제 이 해당되는 엔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것까지 없다면 사실은 조금은 너무 작은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뉴진스를 둘러싼 국감과 또 법정 공방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겠고요.